이강인의 정확한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한 무리키의 모습은 마요르카의 모든 것입니다. 올 시즌 팀 득점의 60%를 책임진 무강인 조합이 없었다면 마요르카가 강등당했다는 일부 팬들의 말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엄청난 위압감을 가진 해적 무리키의 경기장 모습만 봐온 사람들에게 경기장 밖 그의 표정은 조금은 낯설기도 합니다. 훈련장에서 태극기를 발견한 무리키는 소리칩니다. 94년생으로는 믿기 어려운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무리키의 인생은 발칸 전쟁에서 출발한 어쩌면 이강인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걸 아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21세기에 흔치 않은 전쟁이란 공통 키워드 또한 가지고 있는 걸 아시나요? 국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이강인은 태어났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에 의해 그의 발에는 눈 뜨자마자 축구공이 선물되었고 조금 더 자라자 마라도나 비디오가 주어졌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소녀는 단지 공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마법 같은 레벨업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나라, 축구공을 차며 하교하는 어린이, 우리가 어릴 적 읽은 만화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선진국 아이들의 유년 시절입니다. 시공간을 옮겨 무리키는 코소보 알바니아인 부모 사이에서 1994년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나라에는 불과 화염이 있었습니다. 즉, 무리키는 1989년 발발한 코소보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선진국들을 제외한 일부 나라들의 분쟁과 내전, 소규모 전투가 완전히 멈춘 시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나 그가 태어난 발칸 반도는 10분 영상으로 소개하기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문제들이 난립해온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무리키의 부모님은 아이가 뛰어놀 공과 마라도나 비디오를 두진 못했고 오직 생존을 위해 투쟁했으며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이강인은 2003년 슛돌이에 출연하며 전국의 안방에 서게 됩니다. 유엔군,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3자 사이의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중 하나는 휴전 협정문에는 한국어 표기법이 북한식으로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협정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휴전 협정의 발표 또한 정부가 아닌 민간 언론사가 유엔군 대표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보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50년은 결코 기나긴 시간이 아닙니다. 국제연합군의 모든 권한이 위임된 대한민국의 당시 국력은 발칸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휴전 협정문에 도장 하나 찍지 못한 대한민국의 2003년 월드컵 4강 분위기가 여전히 국가 전체에 남아있었고 경제는 발전했으며 아이들은 전쟁의 공포가 아닌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나라에서 태어난 천재 소년 이강인의 아버지는 아이의 꿈을 위해 스페인 발렌시아에 거듭된 요청을 결국 승낙하기에 이릅니다. 화염의 발칸 반도, 어린 무리키의 집에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군인은 집에 폭탄을 설치할 것이니 떠나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집을 잃은 서름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집을 탈출합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선 대부분의 인간의 권리가 묵살됩니다. 유일한 목표는 생존입니다. 무리키의 유년 시절 살아남는다는 것 외의 욕구는 모든 것이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든든한 방패였던 아버지가 전쟁 중 영원한 안녕을 고하고 하늘로 가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등 뒤만 쫓아다녔던 소년이 하룻밤 사이에 가장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발렌시아에 도착한 이강인은 어느덧 한국을 넘어 유럽의 유망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전국의 축구 천재들이 모여 경합을 치르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윗레벨 팀으로 이동하는 축구의 서바이벌에서 이강인은 한 해도 빠짐없이 오직 위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훈성 씨는 스페인에 태권도장을 차렸고 바로 옆에서 여전히 아들을 보듬으며 살아갑니다. 9살의 무리키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는 삼촌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9살의 꼬마가 가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눈물나는 스토리이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서 가족 중에 남자아이가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다는 것과 심지어 직업까지 생긴 것은 전혀 슬픈 스토리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선 벼랑 끝에 비로소 가진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태어난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주어집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사투를 벌이던 무리키 가족에게 드디어 그 날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리키의 어머니는 어쩌면 평생을 전하고 싶던 이야기를 무리키에게 전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도시의 축구팀이 아이들을 모으고 훈련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훈련장이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팀에 합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보통의 나라의 평범한 아이들은 어릴 때 공놀이를 하며 자란다는 것을요. 밖에 나가서 공 차고 놀아라. 엄마가 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단순한 한마디를 처음으로 하기까지 그들이 태어난 나라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공을 선물 받은 이강인과 달리 무리키의 삶에선 축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나 끝끝내 당도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축구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에겐 축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해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터키에 가서 골을 넣었고 세리에 A에서도 득점을 했어요. 2022년 무리키가 마요르카에 입성하며 말합니다.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는 이강인이라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필하던 두 주인공이 드디어 조우한 순간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팀도 마요르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모든 팀이 무강인 조합의 득점에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 명은 말 그대로 마요르카의 모든 것이다. 유일한 득점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삶과 무리키의 삶은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강인의 유년 시절은 단지 운이 좋았기에 제공된 당연한 권리였을까요? 이강인의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이고 이강인의 할아버지는 국립영천오국원에 안치되신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이강인의 할아버지와 무리키의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있지만 전쟁의 중앙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장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강인이 살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 물과 바람, 나무처럼 자연 발생된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땀, 눈물 그리고 죽음, 그들의 산화로 인해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선물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의 아이들에겐 꿈조차 꿀 수 없던 상상 속의 동화였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이전 세대가 꿈꾸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당시까지 자신의 커리어 최대의 무대였던 U20 세계 청소년 월드컵에 참전하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립영천오국원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한국을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 10대의 이강인은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중한 복장으로 할아버지의 위협이 깃든 장소를 찾았고 방명록에는 태극기를 짊어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국가 유공자들에게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린 어린 시절이 결코 특권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제공된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태권도장에 도착한 그에게 아버지가 가장 먼저 시킨 행동은 국기에 대한 경례였습니다. 먼 미래 무리키의 아들은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키의 아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축구는 꿈도 꾸지 못하며 어딘가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무리키의 아버지가 얼굴도 보지 못한 손자에게 주신 선물은 공놀이를 하고 뛰어노는 보통의 나날들입니다. 무리키는 농담으로 이강인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두 명의 황금 콤비는 22-23 시즌을 끝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코소보에서 청년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마요르카로 왔고 만났고 팀을 일부에 잔류시켰습니다. 전쟁의 긍정적인 부분은 작은 것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키는 자신이 누리는 하루하루가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가 밝게 웃고 있는 이유입니다. 총과 대포 소리가 아니라 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경기장이 행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리키는 수차례 배달됐던 아름다운 패스들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온 팀 최고의 선수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오직 축구를 위해 성장한 천재 소녀는 그렇게 코소보의 소년에게 또 다른 축구의 재미를 선물하였습니다. 평화가 반복되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내일도 그럴 거라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선물받은 평화는 또 다른 희생을 통해 보존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가만히 찾아오는 바람이 아니라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유산입니다. 온 세상의 전쟁이 사라지는 그 날을 언제나 기원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오늘을 주신 내 나라의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